젊음의 패기로 시작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가게 문을 닫고 상처뿐인 빚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더더욱 예비 창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한다. 창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영업의 현실과 뒷세계를 모두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득 전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생생한 현실을 소설로 담아낸 오늘도 옆집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면서 월급의 한계를 느끼며 자영업의 꿈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자영업자의 삶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는지 알지 못해 실패를 겪게 되며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을 줄이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담긴 책입니다. 소설로 실감나게 보여주는 자영업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허망하게 기회를 날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 새벽에 잠에서 깬 수호는 펑펑 내리는 눈을 보더니 헐레벌떡 일어났다. 수호는 동대문으로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차가 엄청나게 막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했다. 평소에도 차로 1시간 걸리는 출퇴근길인데 눈이 오면 2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을 오랜 경험상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바꾸고는 천천히 출근 준비를 한다. 일찍 출근했다고 누가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시간만 더 늘어날 뿐이니 말이다. 그냥 느긋하게 2시간 동안 라디오를 들으며 가는 게 어찌 보면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사무실 도착 시간은 8시 55분. 평소라면 그래도 30분 전에는 도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눈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릴 뿐. 도착하자마자 수호의 사장님은 잔소리를 한다. 일이 없어도 좀 부지런히 와서 준비하고 신상도 개발하고 그래. 차도 사줬으면 빨리빨리 다녀야지. 사장님은 바로 수호의 엄마다. 수호가 일하는 곳은 부모님이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의 작은 의류 부자재 업체다. 이곳에서 수호가 일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어간다. 수호의 부모님은 1988년 장사를 시작하셨고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승승장구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다. 2010년 동대문 거평 프레야가 망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거평 프레야 사건은 수호가 학생일 때 일어난 일이라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기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수호의 아빠가 거평 프레야라는 상가에 투자했고 사기를 당해 3억을 홀랑 날린 것이다. 점포를 분양받아 월세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거평이라는 회사가 부도났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들어간 소송비만 1억은 좋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받은 보상금 30%까지 임차인 연합회 대표가 들고 도망갔다고 한다. 수호의 집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부모님은 매일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고 빚과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동서분주했으며 정작 잘못한 아버지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 수호가 좋아했던 집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곳으로 변했고 존경하던 부모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덕분에 금수저라는 얘기를 들으며 자랄 정도로 유복했던 수호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부모님께서 학교에 다녀가시면 선생님들이 유난히 잘해주었고 학급 반장은 항상 수호였으며 전교 회장까지 수월하게 뽑힐 정도였다. 대학생 때는 유일하게 자취방이 있는 신입생이었고 술자리에 선 남에게 빚지는 것이 싫다는 명목으로 항상 수호가 술값을 내곤 하였다. 그래서였는지 그의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당한 사기는 수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위기, 부동산 폭락, 금리 인상 등으로 수호의 매출도 점점 떨어지는 상태. 결국 사기로 수억의 돈을 날린 부모님은 모든 직원을 다 내보냈고 집은 40평대에서 20평대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수호는 당시 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인 줄 알지 못했다. 그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왔고 시키는 대로 살아왔기에 그제야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나 싶은 마음뿐이었다.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취업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냥 놀기 좋아하는 지방대 경제학과 3학년 학생일 뿐이었다. 결국 부모님이 내보낸 직원들을 대신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이다. 콩나물을 팔아도 내 장사를 해야 하는 거다. 사업을 해야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수호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기에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았다. 어쩌면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본인도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정해졌던 게 아닐지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증명하는 것처럼 얼마 지나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개방되면서 동대문 시장은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2016년 중국인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동대문에 있는 옷들을 싹쓸이해 갔다. 우리나라 섬유나 옷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다. 사무실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1년 동안 의주로 해오는 작업만 해도 기계 한 채를 살 수 있는 값이 되었다. 3년 동안 외주업체에 결제한 대금만 몇 억이 되자 결국 수호 부모님은 대출을 받아 기계를 사기로 결정한다. 사업은 대출로 키우는 거야.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대출이지. 수호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자영업을 경험해 본 지금의 수호는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양날의 검인지를 이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수호 부모님은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끌어모아 자금을 마련하였고 기계를 구입하여 외주로 해오던 작업을 직접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수호랑 그의 여동생이 이 사업체를 꾸려나가면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하셨던 것이다. 수호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다. 신혼생활 1년 차에 예쁜 딸도 생기고 사무실까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세상에 걱정이 어디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 꽃길은 얼마 가지 못하고 전부 시들어버렸다. 기계를 들인 지 6개월이 지난 1919년 겨울, 중국에서 이상한 병이 생겼다는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우한폐렴이라고 불렸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다. 그로 인해 동대문의 수많은 업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수원에는 시설 투자를 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에 그저 희망회로만 돌리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중국인들이 동대문을 방문하지 못하자 이렇게 한가할 수가 없었다. 3년 동안 바쁘게 일하고 움직였던 것들이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수원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기계를 구입한 투자금도 문제거니와 매달 사업장을 유지하는 비용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 거기에 부모님 생활비, 본인과 여동생이 월급,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다. 그나마 3년 동안 바쁘게 일하면서 모은 돈과 조금씩 들어오는 마스크 작업을 하면서 버텨보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코로나는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동대문 시장은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처럼 코로나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흔들었으며 수호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21년 2월을 향해 가고 있었다. 우리도 대출받아서 장사 한번 해볼까? 집을 안 팔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후순이? 집담보로 빚낼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우리 이 집 살 때 기억 안 나? 대출 빨리 갚자고 만기도 15년짜리로 한 거잖아.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높아서 DSR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도 안 뚫려. 그런데 여기다가 후순위까지 받자고? 제정신이야? 후순위라는 거 알고 있었어? 당신은 대체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빠, 경매 강의에 나오잖아. 강사님이 세입자 나간다고 할 때 돈이 부족해서 후순위 이용했다고. 아니, 강의를 들은 거야, 만 거야?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다. 와이프의 거절에 수호는 오늘도 맥주만 마신다. 수호는 은채와 함께 경매 강의를 듣는다. 온라인 수업이기에 둘이서 한 번씩은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본인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은채 덕분에 오늘도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수호다. 은채는 공기업을 다니고 아주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여자다. 대출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은채 입장에서도 남편과 시부모님 거기에 시동생까지 줄줄이 엮여 있으니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은채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만큼 현실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다. 처음엔 바로 거절했지만 그래도 몇 날 며칠을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해 주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결국 수호의 생각대로 대출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 은채는 3가지 조건을 걸었다. 하나, 스터디 카페, 커피숍, 밀키트, 무인 아이스크림 금지. 이런 업종들은 절대 하지 않기로 했다. 집에서 나와 단지 상가만 둘러봐도 벌써 몇 개씩 보이는 것들이었다. 시작하자마자 경쟁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업종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수호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업종을 알아보고 선택하기로 한다. 그래서 떠오른 업종이 바로 반찬가게. 수호의 취미는 요리였고 항상 가족들의 식사는 수호 담당이었다. 결정적으로 한식, 중식, 양식 조리 기능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반찬 가게를 떠올린 수호의 의견에 은채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었다. 수호가 요리를 배운 것은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밥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업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곤 꿈에도 몰랐다. 둘, 대출은 1억까지만 이용할 것.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이곳저곳 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아보았다. 최대 금액은 2억까지 가능한 곳도 있었고 대부분이 1억 5천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집값 상승분이 3억이었기에 아마 2억까지 가능한 곳이 있었던 것 같다. 문제는 금리였는데 후순위 담보대출이다 보니 가장 저렴한 곳이 5%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나게 높은 대출금리였다. 2억을 대출받으면 매월 이자만 83만 원.
은채 입장에선 이 부분이 가장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집을 매수할 때 이용한 1.8%의 보금자리론도 무서워했던 은채다. 그런데 5%라고 하니 얼마나 밤잠을 설쳤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하지만 수호는 대출에 너무 무지했고 대출을 쉽게 생각하는 환경에서 자란 탓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5%의 대출을 이용하여 15%의 수익을 내면 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찬 상태. 수호의 자신감과 와이프의 걱정이 합의한 금액이 바로 1억인 셈이다. 수호는 1억을 대출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1억이면 웬만한 가게 하나는 차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셋, 금주, 금연할 것. 수호는 결혼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 항상 술 약속을 만들었다고 했다. 문제는 술이 자제가 안 된다. 술은 취하려고 마신다는 게 수호의 생각이었고 자랑거리였다. 결국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약속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업종이 바로 프랜차이즈 반찬가게다. 장사에 대한 개념이나 경험이 전혀 없으니 프랜차이즈로 도전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수호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부지런함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호였기에 더더욱 의지가 불타올랐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같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정리해버리면 주변에서 아무리 충고를 해주어도 귀담아 들리지 않는 법. 그러니 잘못된 선택이 생기고 실패가 존재하는 것 아닐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실패도 시작 단계에서는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누구도 도전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수호 역시 주변에서 해주는 충고에는 귀를 닫은 채 설레는 마음으로 창업 준비에만 열중했다. 서서히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진다. 수호는 이번 봄 기운이 자신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짧은 2월은 수호에게 큰 희망을 주며 금방 지나갔고 어느새 3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대에 부푼 나의 꿈. 업종 선택, 대출 상담, 부동산 계약, 직원 채용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수호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가고 있었다. 막상 자영업을 시작해보니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직원 면접이 끝나고 고생한 후배를 위해 소주 한 잔 사줄 겸 고깃집으로 들어갔다. 연차까지 내면서 도와준 후배에게 소고기라도 사 먹여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후배들도 부른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수호에게는 가족 같은 6명의 후배들이 있다. 대학교에서 만난 후배들은 16년 동안 허물없이 동고동락하며 지낸 사이다. 저 멀리 평택에 사는 놈과 3남매를 키우는 놈만 빼고 나머지 3명이 차례로 들어온다. 수호가 후배들을 불러 모은 것은 다른 이유도 있었다. 부탁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생들아, 가게 오픈 전에 집기료 들어오면 그거 정리하고 매장 청소해야 하는데 이번 주말에 와서 좀 도와줘. 그리고 나 이제 가게 오픈하면 술 못 마셔. 와이프랑 약속했거든. 대출 받아서 자영업에 도전하는 거라 정신 차리고 해야 해. 그러니까 오늘은 마시고 죽자.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은채처럼 후배들도 수호가 술을 안 마신다는 말을 이제는 믿지 않는다. 술을 끊는다고 말하는 걸 한 달에도 몇 번씩 지겹게 듣던 동생들이었으니 말이다. 아무튼 마지막이라는 마음 때문인지 수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다. 기분은 좋아지고 시간은 점점 늦어져 간다. 항상 그래왔듯이
후배들에게 질질 끌려 집에 도착한다. 다음 날 역시나 수호는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은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술자리였을 거라는 믿음에 꾹꾹 참으며 방으로 들어간다. 딸 나혜는 술 냄새가 싫었는지 곁에 오지도 않는다.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후배들과의 하루가 지나갔다. 수호는 술을 깨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한다. 숙취 해소 음료를 하나 집더니 은채와 나의 음료수도 함께 산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음료수를 건네러 방으로 들어간 수호. 은채는 배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얼마나 식은땀을 흘렸는지 옷이 다 젖을 정도다.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수호는 나이를 업고 은채를 부축하면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출산 예정일은 7월 중순,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병원에 입원하여 자궁수축 억제제 치료를 받아야 하고 향후 한 달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태아가 27주인 것을 감안하면 자칫하단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무리한 움직임으로 올 수 있는 가벼운 증상이니까 푹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아이의 출산 예정일은 7월 21일, 아직도 2달이나 남은 상황에서 진통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코로나로 보호자는 한 명만 입실이 가능하였다. 은채가 병실로 들어간 뒤 나혜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이번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와야 하고 나혜를 장모님께 맡겨야 했다. 수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장모님은 바로 출발한다고 하신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 댁은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곤 한다. 수호는 그런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은채의 건강도 문제지만 나에도 걱정이다. 아직 30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엄마가 없으면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는 여리디 여린 아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병원으로 같이 들어갈 수는 없었고 어린이집도 가야 했기 때문에 장모님께서 당분간 도와주시기로 하셨다. 장모님께서 오시자마자 수호는 싸둔 짐을 들고 다시 병원으로 향한다. 수호는 은채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본인이 어제 과음을 한 탓에 은채가 병원에 입원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자영업을 준비하는 수호 때문에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던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은채는 직장을 다니며 창업 박람회, 대출 상담, 시장 조사, 부동산 방문, 상가 임장 등등 여러 가지를 함께 해주었다. 거기에 독방 육아까지.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생각에 수호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미안한 생각에 한동안 병원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있던 수호. 핸드폰이 울린다. 은채의 문자였다. 오빠, 미안해. 당장 다음 주 가게 오픈인데 내가 이렇게 돼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줘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 그래도 우리 신랑 잘할 수 있지? 우리 딸 나혜도 아마 씩씩하게 할머니랑 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자. 사랑해. 수호는 한없이 떨어지는 눈물과 함께 힘껏 엑셀을 밟는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 직원들과의 만남. 본사 조리장의 교육. 손님들과의 대화. 모든 것이 처음이고 설레는 수호. 가오픈 기간은 레시피 교육과 매장 운영을 배우는 것이 주목적이다. 새로 뽑은 직원들과 수호,
수호의 엄마까지 각자 맡은 위치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수호 엄마와 주방 직원은 레시피 교육 및 주방 시스템을, 홀 직원과 수호는 매장 관리 및 손님 응대 기술을 배운다. 반찬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레시피 교육은 엄마가 배우고 있으니 수호는 주변 아파트와 상점들 홍보에 더욱 힘을 쏟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 뒤 큰 화군이 되고 만다. 수호는 그것도 모른 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전단지를 챙겼다. 주변 상점에 먼저 인사를 하러 다닌다. 장사의 기본은 주변 상인과 친해져야 한다는 내용을 어느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레시피 교육을 하면서 만든 반찬을 몇 가지 챙겨 전단지와 함께 방문했다.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만나는 사장님들께 공손하게 인사하며 많이 배우겠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 수호. 챙겨온 전단지와 반찬을 드리니 한껏 반겨주신다. 떡볶이집, 정육점, 편의점, 빵집, 카페, 학원, 병원, 부동산, 약국, 떡집 등등 좋기 50곳 정도를 방문한 것 같다. 방문하지 못한 점포가 딱 한 군데 있는데 바로 다른 프랜차이즈 반찬가게. 이 동네 유일하게 있던 반찬가게였는데 수호가 새롭게 들어왔으니 절대 반겨줄 리가 없다. 이제는 주변 아파트에 홍보할 차례다. 제대로 매장을 알리기 위해 빳빳하게 펴진 유니폼을 입고 출발하는 수호. 배달까지 생각하여 반경 500m 안에 있는 모든 단지에 전단지를 부착할 예정이다. 전단지를 두둑이 들고 약국으로 향한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에 선물할 바카스 10박스를 구매한 뒤 가장 가까운 아파트부터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입주민인 줄 알고 환대를 해준다. 하지만 홍보를 하러 왔다는 걸 알고는 금세 반응이 뜨뜻 미지근해진다. 안녕하세요. 여기 떡볶이집 옆에 새로 개업하는 반찬 가게에서 왔습니다. 여기 바카스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전단지 좀 두고 가도 될까요? 전단지를 왜 두고 가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한 잔씩만 부착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서 제가 부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어디 가세요? 결제하고 가셔야죠. 네? 결제요? 무슨 결제요? 전단지 같은 홍보물을 부착하시려면 광고비 5만 원 결제하셔야 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던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수호는 아파트에 전단지를 돈 내고 붙이는 것인 줄 꿈에도 몰랐다. 각 단지마다 5만 원씩, 10곳이면 50만 원이다. 바카스까지 하면 55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 끝에 가까운 단지 5군데만 홍보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문을 열 때는 환대를 해주더니 홍보 얘기를 하면 반응이 차갑게 식는다. 수호도 바카스를 꺼내지 않는다. 어차피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무슨 바카스까지. 그나마 세대수가 적은 단지 한 곳은 3만 원이라 바카스를 드렸다. 5군데를 다녀온 수호는 아파트 홍보를 그만하기로 했다. 수호는 이날 크게 깨달았다. 전단지도 다 돈을 받고 부착해야 하는 거였구나.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였네. 남은 바카스 8박스는 직원들과 함께 2달 동안 마셨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드디어 대망의 정식 오픈. 본사 조리장의 조언에 따라 오픈 2주 동안 직원을 1명 더 구했다. 원래는 은재가 도와줄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하게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대출에 힘써준 친구 보나가 자기 엄마를 추천해줬다. 친구 어머니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며 흔쾌히 도와주시기로 하였다. 본사 조리장을 제외하면 우리 엄마, 친구 어머니,
주방 직원, 홀 직원, 수호 이렇게 5명이 첫 창단 멤버인 셈이다. 한 3개월 후 이 멤버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단 1명밖에 없다는 것을 이때는 알지 못한다. 오픈 첫날 매출액은 298만 원. 수호는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화장실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정신없었다. 오픈 기념으로 라면 증정 이벤트까지 진행하면서 손님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 매출액이 얼마나 잘 나온 것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본사 조리장이 최근 2년 동안 오픈한 매장 중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간다고 말해주었을 때 그제야 정말 많이 팔았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었다. 오픈하고 한 달 동안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빴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매장 관리와 손님 응대를 배웠으며 직원들이 칼퇴근한 뒤에도 밤 10시까지 꿋꿋하게 매장을 지키다 퇴근했다. 퇴근 후 집에 가면 은채와 나혜가 곤히 자고 있었다. 다행히 은채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병가와 휴가를 사용하여 출산까지 쉬기로 결정했다. 누우면 바로 골아떨어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수호는 지금처럼 장사만 잘 된다면 우리 식구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5월의 매출과 순이익을 보니 직장 생활에서는 절대 만져볼 수 없는 돈이 들어왔다. 물론 오픈빨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호는 기분이 좋았다. 그러고는 얼마 전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 세상 물정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진작에 직장 생활을 때려치고 장사나 할 걸. 동대문에서 빨리 나오지 못한 걸 조금 후회하는 수호. 이제 막 자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5월의 끝자락. 첫 사장으로 임명된 수호는 희망 가득 찬 미래를 생각해 본다. 하지만 수호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다면 이 책은 아마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시간의 연속.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불안하게. 무슨 일이에요?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정이 좀 생겨서 예전에 운영하던 가게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 이제 2달도 안 지났는데 그만둔다고요? 이제 자리를 잡아가나 싶었는데 수호가 가장 믿었던 홀 직원이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가겠다고 한다. 같이 일한 지 2달도 되지 않았지만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던 직원이었다. 홀 직원은 10년 동안 자영업을 운영했던 베테랑이었고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수호에게 많이 알려주었다. 워낙 일도 잘하고 손도 빨라서 본인 일이 다 끝나면 주방 일도 곧잘 도와주었다. 그 덕에 수호 엄마도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었다. 사실 주방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홀 직원 덕분에 사람을 더 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수호가 주방 보조를 뽑으려고 고심할 때 자기가 도와줄 테니 인건비 아끼자고까지 했던 사람이다. 배달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유경험자라 수호에게 가외하듯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다. 배달 프로그램 사용법과 포장을 잘하는 법, 배달 기사 대응하는 방법, 배달 매출을 올리기 위한 조건 등등 본사에서 받은 교육보다 이 홀 직원에게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수호가 이 직원을 믿을 수 있었기에 낮에 잠시라도 집에서 쉬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직원이 이렇게 허무하게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아쉬운 건 둘째치고 당장 이것저것 고민이 됐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마음이 떠난 직원은 쿨하게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방일까지 척척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뽑을 수 있을까? 그만두기 전에 배달 프로그램 확실히 알려달라고 해야 되겠군. 머리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수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채용 공고 사이트에 접속한다. 2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공고문을 등록하는 것이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실 직원을 구합니다. 수호는 세상의 어려움을 또 한 번 깨닫는다. 사람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옛날부터 사람을 써야 사업에 성공한다고 했거늘 이게 무슨 일인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뿐이다. 하지만 수호는 고마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보내주기로 했다. 오픈하는 과정에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 성격 좋지 못한 사장들이었다면 욕을 한 바가지 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채용 공고를 올리자마자 1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3명을 추려서 바로 면접을 보았다. 그래야 홀 직원이 그만두기 전에 인수인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호에게 인복은 있었나 보다. 새로 뽑은 직원도 요식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미리 보건증까지 발급받아 놓은 준비된 직원이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자마자 홀 직원도 미안했는지 열심히 알려주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보니 수호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수많은 책에서 읽었던 구절, 사람을 이용해서 사업을 키워가야 한다는 말, 읽을 때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사람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려다가 되레 내가 레버리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호는 이렇게 또 하나를 배워간다. 오늘도 옆집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야기 산책을 마치며 자영업의 현장에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경험해 보신 분들에게 공감 가는 이야기들과 현실을 좀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책인 듯 합니다. 생생한 이야기들로 간접적 경험을 얻고 많은 정보를 통해 더욱 지혜롭게 준비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